안녕하세요. 저희는 합성 온도에 따른 다공성 이리듐 산화물의 구조적 특징 및 촉매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G05조입니다. 수소의 대용량과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파우트게스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파우트게스 방식을 진행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은 PEM 수전해로 전해질 막을 통해 수소가 이동하여 물의 전기분해를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PEM 수전의 반응 촉매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물질은 산화이리듐으로 산소 발생 반응, 즉 OER 반응 시에 높은 활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아담스 합성 방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온도를 각각 다르게 하여 산화이리듐을 합성하고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어떤 온도에서 합성된 촉매 효율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 절차로는 먼저 아담스 공법을 이용한 이리듐 산화물 촉매의 합성한 산화물 촉매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의 진행,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방식을 이용한 수전의 전극의 제작, 또 실제 PEM 수전해를 진행해보는 절차입니다. 이리듐 촉매 합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 군산제일고등학교 김성현입니다. 먼저 이리듐 0.3g과 NaNO3 6g 그리고 증류수 10g을 넣고 섞어줍니다. 페트리 접시에 섞인 용액을 넣고 말려줍니다. 말린 용액을 갈아준 다음 각각 350, 450, 550도에서 가열해줍니다. 다음으로 열 처리된 가루를 용해시켜주고 진공 필터를 사용하여 분산 용액을 필터링한 후 건조시켜 촉매제를 얻어냅니다. 네, 잉크 작업을 거치는 것은 삼전극 시스템의 작업 전극에 넣어 전기화학적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리듐 산화물, 물, IPA, 나피온 용액을 잘 섞어 잉크를 만들어 줍니다. 촉매 전기화학적 평가는 합셀 테스트로 삼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리듐 산화물 잉크를 탄소 작업 전극에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0.1몰 HCl5를 전해질로 AgCl 기준 전극을 이용한 삼전극 시스템을 이용해 전기화학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촉매의 물리학적 효과에 대해 발표할 충남과학고등학교 평해찬입니다. 먼저 XRD는 결정성을 갖는 방박 소재나 분말 형태의 촉매 소재 등의 결정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XRD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결정의 구조, 크기, 결정도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표면적 분석은 고체 시료의 표면에 특정 가스를 흡착시켜 부분 압력별 합착량을 측정함으로써 촉매의 비표면적 및 기공 크기 분포를 계산한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 비표면적 분석의 전 처리는 80도씨 진공에서 이루어지며 액티베이션과 무게 측정이 진행됩니다. 전 처리 이후 비표면적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XPS는 X선을 시료 표면에 조사해 시료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전자를 분석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물리학적 정보를 유추해내는 분석법입니다. 고체 시료의 X선을 쪼이고 시료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해 특정 원소나 화학 결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리듐의 표면 산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촉매의 물리학적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XRD 그래프를 보면 세 온도 모두 세타가 35도인 곳에서 공통적인 피크를 가지고 550도와 450도는 추가적인 피크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크를 통해 생성된 산화물이 아이디얼 온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정성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커지며 350도 같은 경우는 결정성을 띠지 않는 무정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표면적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질소 탈착 그래프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BJH 그래프입니다. 질소 탈착 그래프에서 화살표가 올라가는 방향인 것은 흡착, 내려가는 방향인 것은 탈착입니다. 질소 탈착 분석을 통해 분석한 각 온도에서 합성한 이리듐 산화물의 비표면적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표면적이 감소하며 기공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결정성이 커지면서 기공의 크기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XPS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바인딩 에너지가 61.9 일렉트론 볼트인 지점, 즉 이리듐 산화수가 플러스 4인 지점에서 피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이리듐 산화물 표면의 산화 상태가 대부분 플러스 4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피크가 브로드해진 것은 산화수가 플러스 3인 산화물이 섞여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LSV는 전위를 시간에 따라 한 방향으로 일정 속도로 주사하고 이 전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전위-전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후 역전 전위에서 주사 방향을 역전시킨 후 아까와 동일한 주사 속도로 전위를 주사해 초기 전위로 되돌아가면 CV 커브를 얻습니다. 도출된 그래프의 특정 전위에서 전류값을 비교해 효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V와 LSV를 이용해 촉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개념이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분극이란 안정한 상태, 즉 평형 상태로부터의 전위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고, 과전압은 이런 분극으로 인해 평형 전압보다 더 높아진 오버 포텐셜을 의미합니다. 분극으로 인한 과전압의 종류에는 크게 저항 과전압, 활성화 과전압, 농도 과전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전압이 적을수록 반응을 요구하는데 더 적은 전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전압이 낮은 촉매가 더 좋은 촉매로 불리게 됩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LSV를 통해 10mA 분의 제곱센티미터의 표준 전류밀도에서의 전압값을 OER의 이론적 전위인 1.23V와 비교하여 과전압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LSV를 진행함에 따라 얻은 전압표인데, 산소 발생 반응의 경우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생성되는 산소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회전시키는 Rotating Disk Electrode의 전극을 통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10mA 분의 제곱센티미터의 점근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보면 350도에서 합성된 IR2의 과전압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450도, 550도 순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전압이 제일 낮은 350도 이리듐 산화물 촉매가 활성이 제일 좋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ECSA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ECSA는 전하 전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전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극 재료의 표면적입니다. 이가 넓을수록 반응을 보조하는 촉매의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활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CSA를 구하는 공식은 더블 레이어 카패시턴스를 스페시픽 카패시턴스로 나눠줌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CV의 스캔 레이트를 변환시키면서 전류값을 측정한 기울기를 통해 ECSA의 분자값인 더블 레이어 카패시턴스를 구한 후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왼쪽 그래프는 CV 측정 방법을 통해 얻은 CV 커브고, 오른쪽은 이 CV 커브의 중앙값 대략 8.16을 지정한 다음 그에 대응되는 전류값을 얻어 이음으로써 얻은 스캔 레이트 vs 전류값의 기울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오리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내면 이제 그 암페어의 단위인 쿨롱 퍼 세컨드를 스캔 레이트의 단위인 볼트 퍼 세컨드로 나누어 주어 쿨롱 퍼 볼트인 커패시턴스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350도에서 합성된 IR2가 5.68 미리페라데이로 가장 활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50도 IR2, 550도 IR2가 순으로 활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6시간 동안 10mA/제곱센티미터의 전류 밀도로 CP를 측정해 장시간 안정성 테스트 전후의 이리듐 용출량으로 안정성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CP-MS는 용액 내 녹아있는 미량의 금속을 검출하는 장치로 반응 도중 녹는 촉매의 양을 검출하여 촉매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오른쪽 결과처럼 350도에서는 용출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아 활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결론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550도에서 용출량이 제일 낮아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배성준입니다. 수전의 전극 퇴작과 PEM 수전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EM 수전에는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즉 고부자 전해질막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양성자 교환막을 전해질로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측 산화전극은 수지 시스템의 잉여 전력을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이온, 산소 전자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막인 멤브레인은 수소이온이 막을 통해 이동할 때 그 전기삼투항법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옥소늄 형태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좌측 환원전극은 외부 회로를 통해 공급되는 전자와 에노드에서 멤브레인을 통해 넘어오는 수소이온이 반응하여 수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산화전극은 이리듐 산화물 촉매를 사용하고 중앙의 PEM은 나피온막 그리고 환원전극은 PTC 촉매를 사용하고 집 전체 또는 PTL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에노드가 티타늄 메쉬 그리고 캐소드가 카본 페이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각 구성 요소에서 고분자 전해질막은 물과 양이온이 구획 사이를 교차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커런트 디스트리뷰터 또는 PTL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전류가 잘 흐르게 하고 물이나 기체 이동이 원활하게 합니다. 일단 IRO2 450도 샘플을 가지고 MEA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그 80도 핫플레이트에 마스킹된 나피온 117 막을 두고 스프레이 코팅을 진행하는데 이때 코팅 용액은 에탄올 유기용매에다가 IRO2와 나피온 이오노머를 넣고 잘 분산되도록 교반과 초음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노드 쪽에 그 스프레이 코팅을 한 후에 50도 진공화해서 열 처리하여 잔유 유기용매를 제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캐소드 쪽의 PTL인 카본 페이퍼와 에노드 쪽의 PTL인 티타늄 메쉬를 배치하고 제일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배치를 한 후에 핫프레싱 과정을 통하여 양쪽으로 핫프레싱을 하여 MEA 제작을 완료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MEA를 프레임에 맞게 펀치한 후에 그 우측 사진처럼 커렌트 컬렉터 플레이트, 볼리필러 플레이트, 실리콘 가스켓, 그리고 MEA 순으로 셀을 조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제조한 최종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PEM 수전을 직접 진행해 보는데 만든 셀의 캐소드 쪽은 플러스 에노드 쪽은 마이너스를 연결하여 PEM 수전의 장치에 적용해 봤습니다. 좌측 사진은 물을 순환시키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른쪽 그리고 포텐셜 스탯으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특정 포인트에서 전류 전압을 찍어 그래프를 그리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을 드리자면 LSB를 통한 과전압 측정, 또 이를 통한 활성 평가에서는 350도에서 활성된 IRO2가 과전압이 제일 낮아 활성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정성 명은, 즉 6시간 경과 후에 ICP 용출량 측정에 있어서는 이리듐 550도에서 합성된 이리듐에서 나온 이리듐 산화물에서 나온 이리듐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을 내리자면 합성 온도에 따라서 결정선과 비표 면적, 또 이리듐의 산화 상태가 3가, 4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이리듐 산화물의 OER 활성과 안정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론적으로 이리듐 산화물의 산화 상태가 플러스 3가인 이리듐이 섞여 있을수록 또 무정질에 가까울수록 활성은 높은데 안정성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을 조금 꼽자면 시간이 지난 과전압, 아까 표에서 그 그래프에서 나온 내용인데 10시간이 지난 후에 과전압 전후 측정을 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큰 게 그 원래 TEM 분석 과정에 같이 넣었으나 기기 고장으로 인해 계획했던 거를 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게 좀 아쉬웠고 또 엑서이드 측정법을 통해 면광 거리와 결정질 크기 등을 계산하는 그런 그 방법들도 했으면 더 나은 실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밖에 없으시면
지금 교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교수님 혹시 소감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레이RP 진행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 학생들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외부로 1시간씩 미팅하면서 배웠는데도 상당히 발표를 조리 있게 잘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게 조금 뭐 IT 기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뭐 버추얼 랩 같은 게 형성이 되면 이렇게 멀리서도 만나지 않고서도 교육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나 동영상으로 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 다들 그렇게 느끼겠지만 직접 이렇게 화학 실험이라는 게 사실 직접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해야지 조금은 이해도 빠르고 자기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데 이렇게 이야기만 들은 거, 뭐 사진만 본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가 됐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자기 걸로 만들겠다 싶으면 이제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아니면 뭐 피드백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들을 하고 발표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발표 들으니까 학생들이 차분하게 잘 발표도 하고 근데 이제 몇 가지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조 교수님, 백혜경 학생이 되게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교 선생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들 열정이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 뭐 연구 주제나 이런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시켜드리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됐고요. 직접 만나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촉매 합성 분석하고 이렇게 평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경험시켜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렇게 하면서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현 학생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군산제일고등학교 김성현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셨던 박찬호 교수님과 백철경 조교님 그리고 우리 조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대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또한 정말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우진 학생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까 모두가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크게 체감된 점은 온라인으로 인한 한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험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데이터도 받고 그래프화하는 과정 그것뿐이어서 실질적인 실험 장비를 다루는 방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팀원들과 협력하여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바로바로 설명해 주셨던 조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전에 했던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져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실험실에서 실험복을 입고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과 대면으로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성준 학생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 배성준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 과정 중에서 촉매의 능력이나 안정성 측정하는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새로웠고 관련 지식을 습득했기에 되게 좋았고 비대면인데도 조원들과 조교님의 노력으로 많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예찬 학생 소감 부탁드립니다. 프리URP에 참가해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심화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직접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지만 전에는 잘 몰랐던 촉매 분야에 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조원분들이랑 교수님, 조교님 덕분에 많은 연구를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